자,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 채널에서 소방공무원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학개론과 약간 법규에 대한 개정 내용을 제가 조금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제 학개론 같은 경우는요, 이제 세부 설치 기준이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왜냐하면 기존 화재안전기술 기준이라는 이제 화재안전 기준이라는 기준이 있었는데, 다시 할게요. 다시. 자,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 채널에서 소방공무원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소방학개론에서 조금 바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모의고사 들어가기 전에 체크를 조금 해드릴게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설치 기준 있죠? 시설론 쪽에 가보면 제가 설치 기준은 시험 범위 안 들어간다라고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설치 기준이 요번에 조금 개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이 아니고 많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그 전체를 다 보기는 좀 그렇고요. 왜냐면 뭐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한테 제가 봤을 때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크리티컬하게 저희한테 이제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조금 봐야 되는 것들 위주로 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 텐데, 그 많이 개정된 것도 기존에 있던 기준이 우리가 이제 기술 기준, 성능 기준 이렇게 기준이 좀 나뉘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공무원하고는 조금 논외인데 그런 식으로 나뉘었기 때문에 기준들이 조금 약간씩 틀어진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까지 하나하나 체크하기는 제가 봤을 땐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 내용도 워낙 많고,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알아야 될 것들 몇 가지 제가 체크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재난관리법 쪽에 이제 우리가 개정된 내용들 제가 한 번 더 체크해드리면서 모의고사 풀기 전에 마지막 마무리할 때 한 번 더 보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면서 한번 자료를 보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제가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밑에 유튜브 영상 더보기란에 가보시면 제가 거기다가 링크 넣어 놓을 테니까 그 링크 타고 가셔서 그냥 다운받아서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학개론 쪽의 시설론, 제가 봤을 때 가스계 쪽은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활동설비도 그렇고, 그냥 이제 소방 공무원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이런 것들 있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에 가보면, 그죠? 틀림없이 종류 중에 하나가 자동확산 소화기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이건 원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재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소화약재를 방출, 확산시켜 국소적으로, 그러니까 넓은 부분이 아니고 좁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소화기를 얘기한다 라고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었고, 주방이나 보일러실에 많이 설치한다 그랬죠. 자, 근데 요번에 이제 자동확산 소화기라는 거 밑에 얘네들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붙은 거냐면 종류가 붙은 거예요. 일반 화재용이 생겼고요. A급 화재죠. A급. A급이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뭐 보일러실, 건조실, 세탁소, 대량 화기취급소 이런 데 이제 설치하는 자동확산 소화기를 얘기한다 라고 되어 있고, K급용 자동확산 소화기가 따로 생겼죠.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의료, 업무, 공장, 주방에 설치가 되는, 맞습니까? 다 포함, 얘네들 앞에 있는 거 다 포함 주방. 자, 그리고 전기설비용, C급도 들어갔네요. 그래서 발전실, 변전실, 송전실, 변압기실, 배전반실, 분전반 이런 데 이제 설치하는 자동확산 소화기를 얘기한다. 그래서 이렇게 좀 세분화가 됐더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 조금 체크를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얘기했을 때 중요한 건 구성품, 그죠? 그리고 용어의 정의, 또 이게 어떻게 사용을 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비가, 이런 것들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부 기준보다. 자, 다음 이제 SP인데 이것도 솔직히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셔도 되는데, 이게 수원량 기준 계산표라는 게 있어요. N개수라고 해가지고 뭐 N에다가 우리가 1.6 곱해서 스프링클러 수원량 구한다 그랬죠. 요 N에 대한 수치, 그 수치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원래 이렇게 돼 있던 게 창고에 대한 기준이 따로 생겼거든요. 우리 소방에 원래 창고 기준이 따로 없었어요. 근데 창고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이 새로 생기면서 요게 이제 삭제가 됐어요. 창고가. 그러니까 창고 자체가 없어진 거죠. 이 레크식 창고도 마찬가지니까 공장만 딱 남아있는 거야. 공장만. 그래서 30개, 20개 이렇게 똑같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 가보면 요 아파트 기준 있죠. 아파트 설치 기준도 따로 생겼거든요. 아파트 코드가 따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기술 기준, 성능 기준이 새로 생기면서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삭제가 됐어요. 다 그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스프링클러에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창고, 아파트 기준 삭제, 개정 이유는 별도로 창고에 대한 기준이 따로 생겼고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 기준이 따로 생겼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이관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뒤쪽은 제가 봤을 때 크게 볼 거 없을 것 같아요. 요 정도 체크하십시오. 요 정도. 요 정도. 우리 시험에 이제 관련된 만한 것들은 요게 다고. 자, 그리고 이제 재난관리법인데 이 재난관리법도 이거를 뭐 보고자 하면 다 볼 수 있지만 일단 법부터 보겠습니다. 자, 3조에 가보면 안전취약계층이 어린이, 노인, 장애인만 있었다면 얘가 이제 추가가 됐어요. 이렇게. 만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책이 이게 추가가 돼 있으면 그거는 이제 개정이 돼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개정이 안 돼 있는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바꿔주시라는 거죠.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그죠? 그리고 전체적이나 또는 사회적, 경제적 요인으로, 신체적이나 사회적,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얘기한다. 그래서 뒤에 있는 요 멘트가 추가가 된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책을,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제가 이론책으로 가지고 계신지 모르니까 제가 이렇게 그냥 조항만 넣어왔어요. 74조도 마찬가지. 법 제74조에 가보면 7항 이유 내용이 좀 바뀌었더라. 이렇게 신설된 조항들이 있더라. 근데 이 법 조항 74조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조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시험을. 근데 이런 게 이제 바뀌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74조의 4가 새로 생겼습니다. 재난안전 데이터의 수집이라는 조항이 새로 생겼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80조의 벌칙 조항에 가보면 이 3호가 추가가 됐더라. 3호가 추가가 됐다. 뭐 이런 것도 한번 참고로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드는 김에 이런 게 추가가 됐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자, 그리고 이제 재난관리법 시행령입니다. 시행령. 시행령 4조에 가보면 긴급구조 지원기관의 종류가 쭉 나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얘가 추가가 됐더라. 요거. 원래 질병청이 재난관리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주관기관, 그쵸? 거기에 이제 질병청이 제가 새로 생겼다 그랬잖아요. 보건복지부에. 근데 이 긴급구조 지원기관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추가가 됐더라. 질병청이 추가가 됐더라. 시행령 제4조예요. 그리고 시행령 제12조의 3에 가보면 중앙민간협력위원회라는 곳이 나오는데 거기 구성 운영, 그 중에 요 위원들, 행안부의 직책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 위원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안전예방정책실장, 자연재난실장, 사회재난실장, 재난복구지원국장 해가지고 예전에 이렇게 실장만 들어가 있다가 이렇게 국장이 한 명이 더 추가가 됐죠.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 갔을 때 이름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아직은 뭐 시험 문제가 나오거나 그런 기출 조항은 아니니까 이런 게 이제 있더라. 개정이 됐더라. 시행령 제16조에 가보면 중대본 회의의 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여기 쭉 갔을 때 기존 있던 요 시행령 16조 1항이 좀 바뀐 거죠. 이렇게. 맞나요? 그래서 법 제14조 3항 본문에 따라 중대본은 다음 각고의 사람 중에 중대본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이 된다. 다음 강목의 기관의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장성급 장교, 경찰청, 해양경찰청은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 소방청은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애 추천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약간 지위가 다 높은 사람들이죠. 그죠? 고위공무원단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가보면 얘가 또 추가가 됐더라. 여기 질병청. 맞습니까? 원래 질병청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죠? 시행령 제29조의 2도 마찬가지. 원래 1항, 2항만 있었는데 이렇게 두 개가 더 붙었더라. 그리고 2항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원래 2항이었던 게 4항으로 가고 2항과 3항이 추가가 된 거거든요. 아셨죠? 그래서 뭐 최신화 시켜주셔도 되고요. 근데 뭐 많이 나오는 내용이 아니니까 핵심 기반의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3항, 4항, 5항 원래 기존 3항, 4항이 있던 게 3항, 4항, 5항으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조항이 또 추가가 됐더라.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시행령에 대한 것들. 그리고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중앙통제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구성 운영에 대한 내용이 시행령 제55조에 들어가 있거든요. 요거는 꼭 보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갔을 때 이거 있죠. 제가 이거 외우라 그랬잖아요. 중앙통제단을 구성하고 있는 요 부서들, 총괄지휘부, 대응계획부, 자원지원부, 긴급복구부, 현장지휘대 맞습니까? 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부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대응계획부, 현장지휘부, 자원지원부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원래 대응계획부 원래 있었죠? 총괄지휘부가 없어졌네요. 자원지원부 원래 있었죠? 그죠? 자원지원부 원래 있었고 대응계획부 원래 있었고 맞습니까? 현장지휘대였는데 현장지휘부로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부로 바뀐 거고 긴급복구부 없어졌죠.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 행안부령 있죠. 행안부령. 그러니까 이렇게 바뀐 거예요. 지금 이 행안부령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부조직은 아직 개정이 안 됐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법령, 요 시행령 법령만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러면 이게 시험 문제가 나오기가 어렵지 않을까, 제 생각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진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럴 것 같은데, 그래도 최신화는 시켜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최신화는 좀 시켜 두시고, 하부 조직편 아직 개정이 안 됐다. 그리고, 시행령 제 65조에 가보면, 긴급구조지휘대는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구성해야 된다라고 해서 긴급구조지휘대에 대한 구성과 운용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도 요원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자원지원요원은 그대로 있지만 현장지휘요원, 통신지원요원, 완전 바뀌었죠. 그죠? 상황조사요원, 구급지휘요원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바뀐 거죠. 이런 것들 날아가는 거죠. 다 날아간 거죠. 지금 하나 빼고 맞습니까? 그리고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 세부 운영 기준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뭐 얘네들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요 중앙통제단 쪽 어디에 또 구성이 되는지, 어디에 또 포함이 되는지. 근데 그런 내용도 아직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요 정도. 요 시행령 55조와 시행령 65조는 조금 보실 때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 하부 기준, 세부 기준이 아직 안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 그죠? 내년이죠. 이제 내년 시험에 나오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최신화는 좀 시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됐나요? 그래서 보통 얘기했을 때 재난관리법은 딱 여기까지. 그래서 재난관리법 정도 제가 볼 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방시설론 전체를 다 뒤집기가 쉽지가 않고 큰 틀은 안 바뀌었어요. 하셨죠? 세부 기준이 바뀌었지만 그런 세부 설치 기준을 우리가 다 보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막 숫자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보실 필요 없습니다. 됐습니까? 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은 여기까지예요. 학은 이 정도로 제가 마치고요. 조금 잠깐 끊었다가 저희 이제 법규도 한번 볼게요. 아셨죠? 그래서 학계로는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